여러분들은 대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격식을 차리고 서로의 실력을 알아보는 묵직한 분위기에 무언가가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대회들은 그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느낌이 짙습니다. 뭔가 상상 속으로만 그려왔던 그런 대회들이거든요. 오늘은 세계의 이색 대회, 개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대회들을 꼽아봤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익스트림 다림질 대회. 1980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1997년 대중화된 익스트림 다림질 대회. 이름을 보면 추측할 수 있듯 극한의 상황에서 다림질을 하는 대회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와 예술성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기에 참가자들은 물속에서 다림질하는 것은 기본, 해발 5440m 높이의 에베레스트 산에서 다림질을 하기도, 스카이다이빙을 하면서 다림질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절벽을 비롯해 상어 수족관에서도 전쟁터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림질을 합니다. 아직까지 이것을 두고 스포츠냐 아니냐는 논쟁이 벌어지긴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대회인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캐나다의 얼음머리 경연대회. 캐나다 유콘주는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곤 하는데 이런 강추위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이색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얼음머리 경연대회이죠. 타키니 온천에서 매년 개최되는 이 대회는 40도 안팎의 온천수에 머리를 완전히 담갔다가 영하 30도의 물 밖으로 나오면 머리가 바짝 얼게 되는데, 이를 얼마나 창의적이게 얼마나 인상적이게 꾸미는지에 대해 평가한다고 하며 온천에 방문한 사람들 누구든 신청할 수 있는 대회라고 하네요. 물론 참가 신청 기간이 있지만 말이죠. 총 4개의 부문에서 우승자를 꼽으며 우승하게 되면 2000달러의 상금 또는 한 시즌의 온천시설 무료 이용권 등을 제공받는다고 하는데, 놀러 갔다가 상금까지? 이건 못 참지. 아이 울리기 대회. 일본에서 열리는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대회 나키스모 아기 울리기 대회. 거대한 스모 선수가 태어난 지 1년 미만의 아이를 울리는 대회로서 가장 먼저 우는 아기가 우승을 거머쥐는 대회입니다. 아기에게 나키라고 말한다고 하며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악마 가면으로 아이들을 억지로 울린다고 하죠. 가만히 있는 아기를 도대체 왜 울리는 거지? 싶으시겠지만 이는 아기의 큰 울음소리가 나쁜 기운을 몰아낸다는 미신과 우는 아이가 잘 자란다는 일본의 속설로부터 시작된 대회라고 해요. 아기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긴 대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기가 동시에 울면 더 크게 우는 아이가 이긴다고 해요. 하이힐 신고 달리기 대회. 매년 할로윈 휴가 전 화요일 워싱턴 DC의 17번가에선 아주 특별한 대회가 열립니다. 할로윈 의상을 입은 수백 명의 드래퀸이 하이힐을 신고 달리기를 하는 것이죠. 이는 1986년 할로윈 당시 술에 취해 술집과 스테이크 레스토랑 사이를 질주하는 내기로부터 시작되어 할로윈 밤에 하이라이트로 변해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고 합니다. 매년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아 규모가 점점 커졌고 이제는 할로윈의 공식 행사 비슷한 포지션이 되었다고 해요. 이러한 페스티벌을 보기 위해 6시부터 거리에 줄을 설 정도라고 하는데 저도 이거 한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레드불 소프트박스 레이스. 레드불에서 1년에 한 번 이상 주최하는 소프트박스 레이스. 2000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이후로 현재까지 100번이 넘게 된,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이 레이스는 모터가 달려있지 않는 차량을 내리막길로 내려보내는 대회로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독창적이게 꾸몄는지, 얼마나 안정적인지, 퍼포먼스의 쇼맨십이 얼마나 좋은지 등을 토대로 자웅을 겨루는 레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자동차마다 컨셉이 달라 보는 맛이 제대로인 경기이죠. 중간중간 장애물이 있어 예상치 못하게 자동차가 고꾸라지기도, 끝까지 운행하지 못할 정도로 고장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모두가 즐겁게 웃고 넘기는 그런 경기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한국의 멍때리기 대회. 2014년 예술가 읍스양이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시간 낭비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시작된 참여형 퍼포먼스로서 지금까지 명맥이 이어진 대회 멍때리기 대회. 9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게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대회입니다. 점수 산정은 어떻게 하냐고요? 미리 작성해둔 참여 동기에 구경 온 사람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곳에 스티커를 붙인다고 하는데, 이 스티커의 개수와 15분 간격으로 측정되는 심박수를 합산해 우승자를 가린다고 하네요. 가수 크러쉬가 나와 우승하기도 했던 경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가치 있는 행위라는 모토로 진행되는 대회라 나도 한번 참가해봐. 미국 악취 운동화 대회.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대회 미국 악취 운동화 대회. 1964년 운동화 업체에서 신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처음 시작된 대회는 1988년 탈취제 회사가 공식 스폰서를 하게 되면서 제대로 탄력을 받아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진행되고 있는 대회입니다. 5세부터 15세 사이의 어린이들만 참가가 가능하다고 하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참가자들은 자신의 신발에 대한 냄새, 상태, 더러운 이유 등을 직접 발표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대충대충 진행되는 게 아니라 나사의 화학물질 전문가와 심리 전문가 등 4명의 전문 심사위원이 결승전에서 공정한 심사까지 한다고 해요. 도대체 이분들은 얼마 받을까? 우승자는 2,500달러, 하나로 약 300만원이라는 거액을 상금으로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우승한 사람의 신발은 명예의 전당에 영구 보관된다고 하는데 군침이 싹 도는 영국 치즈 굴리기 대회.
다이나믹하고 익스트림한 대회하면 이 대회를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영국의 치즈 굴리기 대회입니다. 높은 언덕에서 둥근 글로스터 치즈 덩이를 굴리면 여러 참가자들이 동시에 가파른 언덕을 뛰어내려가 가장 먼저 치즈를 잡는 사람이 우승하는 대회이죠. 이게 뭐지? 싶으시겠지만 눈썰 매장을 떠올릴 정도의 가파른 경사와 동시에 여러 명이 뒤엉키기 때문에 우픈 상황이 연출되기도 부상자가 속출할 정도의 격렬함이 연출되기도 하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가 되었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우승자는 굴려보냈던 치즈를 받는다고 해요. 세계 덕수염 대회! 권위 있는 세계 수염 및 호수염 선수권 대회, 누가 수염을 더 멋지게 꾸몄는지 겨루는 대회입니다. 2년마다 개최되는 이 대회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전통 있는 대회로서 수염 부심이 있는 남자들이 대거 참가한다고 하며 코수염, 부분 수염, 전체 수염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되는 20개의 세부 종목을 기반으로 평가된다고 하네요. 처음엔 이게 뭐지 싶었는데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사진을 보고 있자니 완전 예술적인 대회라는 생각도 드네요. 한국 꿀잠 경연대회! 유황 킴벌리에서 진행하는 꿀잠 경연대회, 낮잠이 솔솔 오는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잠을 푹 자는 대회입니다. 이거 우승자는 어떻게 뽑냐고요? 30분 간격으로 참가자의 심박수를 체크해 가장 안정적인 패턴을 그린 사람들에게 상장과 상금이 전달된다고 해요. 2016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는 쉴 틈 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 단 몇 시간이라도 자연 속에서 편히 자면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와, 나 이거 진짜 잘할 자신 있는데. 발가락 씨름 대회! 영국의 시골 마을 더비셔에서 개최되는 세계 발가락 씨름 대회. 팔씨름과 같은 규칙으로 서로의 발가락을 쥔 뒤 먼저 옆으로 넘기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속설에 따르면 1974년에 왜 영국에는 세계 챔피언이 없는 거야? 라고 불평하던 술주정뱅이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스포츠가 발명되면 그 나라는 챔피언을 차지하는 거 아냐? 라며 이를 고안해낸 것이라고 하며, 그리하여 최초의 발가락 씨름 대회 세계 챔피언이 영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현재는 우승자가 영국인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 는 후문이 있죠. 아내 업고 달리기 대회! 아내를 업고 결승선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커플이 우승을 거머쥐는 대회, 아내 업고 달리기 대회. 아내를 업고 통나무와 무릉덩이, 모래밭 등이 있는 장애물 코스 약 250m를 달리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선 자신이 업은 아내의 몸무게의 5배에 달하는 상금 또는 몸무게만큼의 맥주를 받기에 의외로 무거운 파트너를 업고 뛰는 참가자가 상당히 많다고 하죠. 꼭 부부가 아니어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며 만 17세 이상, 몸무게 49kg 이상의 여자를 업는 조건만 만족하면 누구든 참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오피스 체어 레이스! 누구나 한 번쯤 그려왔던 바퀴 달린 의자로 경주! 근데 이 상상을 실현시키고 대회를 만들어 많은 참가자들을 모으는 대회가 있습니다. 오피스 체어 레이스이죠. 정해진 의자 혹은 자체적으로 튜닝한 의자를 타고 질주하는 이 경기는 가장 빠르게 결승점을 통과하는 경기가 진행되기도 200m 코스를 2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바퀴를 완주하는 것으로 자웅을 가르는 경기가 진행되기도 하며 퍼포먼스를 놓고 심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상상 속으로 맨날 그려왔던 이 그림 정말 매력적입니다. 휴대폰 멀리 던지기 대회! 잠시라도 핸드폰에서 탈출해 일상을 돌아보자라는 의미로 시작된 대회, 휴대폰 멀리 던지기 대회. 참가자가 휴대폰을 던져 던진 거리와 기술을 겨루는 경기입니다. 2000년 핀란드의 작은 마을 사본리나에서 시작된 국제적인 스포츠로서 때때로 자신의 휴대폰을 내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 착안되어 이 대회가 기획되었다고 하며, 휴대폰을 가장 멀리 던진 우승자에겐 새로운 휴대폰을 선물한다고 하네요. 아, 근데 내 휴대폰을 던지는 거냐고요? 다행히 참가자들에겐 실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이 아닌 폐기된 휴대폰이 주어진다고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던 재미있는 경주가 세계에 실존해왔더니 맨날 재미있는 상상이라고만 치부했던 것들이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축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부터 생각을 편협하게 갖지 말고 이를 가공해서 진짜 실물로 만들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추억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진짜 만들어봐야지.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말차님들 정말 많이 사랑해요. 뿅!